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위치한 곳은 고3 그 바우드기 휴게소 그 나들목 거기서 나오는 데서부터 용인 SK 하이닉스 방향 57번 국도 라인으로 갑니다. 네, 그 라인에 있어서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가. 근데 이 57번 국도에서 요 그 바우드기 휴게소 그 나들목에서요, 회차로죠. 거기서부터 용인 하이닉스 끝자락까지, 중릉리 끝자락까지는요 불과 한 6km 정도, 직선거리로 6k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2차선인데 이 도로는 굉장히 유명해질 도로입니다. 57번 국도 이 도로가요. 왜 그러냐면 앞에 보이는 도로 그 학교가 있는데 서삼초등학교입니다. 이 부근으로 뭐가 되냐면 4차선으로 분명히 계획이 잡힐 겁니다. 불과 6km 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여기는 분명히 4차선 계획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근데 향후 조만간에 분명히 잡힐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시고 무턱대고 그냥 이런 도로변에 사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면 이 57번 국도가요, 저 아래 고3 저수지부터 이까지 오는데 꼬불랑꼬불랑 한 대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4차선이 그 계획 잡히면요 일직선으로 다 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게 뭐 이 길 따라 옆으로 해주질 않고요, 그냥 일직선으로 완전히 다 쭉 펴버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2차선에 붙어있는 이 땅이 지금 거의 150만원대 이렇게 되는데 또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계획도로를 잡아온 걸 보니까 내 도로가 도로에 다 물린다든지 아니면 그 4차선 도로에서 비껴난다든지 이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옆에 있는 땅을 매수하는 것은 약간 좀 조심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획도로가 나온 뒤에 매수해도 늦진 않다. 지금 이렇게 매수해 놨다가 정말 이 도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려있지 않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도로 57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이 4차선이 거의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다면 이런 도로에 붙어 있는 것들,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임야인데요. 이 임야도 좀 가공을 하면요 약간 개발을 하고, 이 야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잡목이잖아요.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벌목을 해가지고서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개발을 통해 갖고서도 개발할 수 있겠고, 이런 마을을 거쳐가는 이런 도로 같으면은 지가 상승이 굉장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가 보면 왼쪽으로 가게 되면 고3 저수지 월양리 쪽으로 가는 쪽이고요. 직진을 하게 되면 원산면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현재 여기가 위치한 곳은 여기가 네, 북가현입니다. 네, 여기가 안성시 보계면 북가현이고요. 여기 최근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 다 논이었었어요. 여기가 현재 보이는 막 그 부동산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는데 이곳이 다 논이었었어요. 이렇게 논이었는데 벌써 수개월 만에 한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다 개발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답이었었어요. 답. 네.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참고적으로 여기는 오른쪽은 뭐냐면요, 똑같이 오른쪽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비슷하죠. 근데 틀려요. 오른쪽은 계획관리 땅입니다. 네, 오른쪽은 계획관리 땅인데 왼쪽은 뭘까요? 이거는 농림지역입니다. 예, 농림지역 쪽입니다. 그 절대농지, 예,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이라고 그때 확인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여기는 오른쪽은 계획관리 땅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산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개발하는데 경사도도 좀 있고요. 여기가 물론 나무는 그 잡목이라 벨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왼쪽 같으면은 농지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삼중면으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골프존 카운티 안성 H라고 하는 데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기점이 요 바로 아래쪽은 보계면이 북가현리로 들어가고요. 보계면, 안성시 보계면 북가현이고, 여기 위에는 용인시 처인구 목신리로 들어갑니다. 이 도로. 네, 이 도로 따라서 목신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도로 타고 올라가면 이제 용인 땅이 되겠죠. 그래서 용인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최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배감도 되겠지만 여기서 불과 한 3.5k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안성시 경계선하고. 그렇다면은 안성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내년 7, 8월에 보상이 된다고 들었어요. 보상되고 나면 아주 급격하게 개발을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보상 처리하고요. 바로 거기 있는 모든 나무들을 벌목을 하게 되고 뭐 불도저 같은 것들로요 거의 다 밀어버려 갖고 평평하게 만들고, 일부 높은 산들은 좀 산지를 활용하겠죠. 네, 녹지 공간도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곳은 정말로 집가 상승이 불보듯이 뻔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계획관리고요, 왼쪽에는 보전관리입니다. 여기도 말씀드리고요. 훌랄라 치킨 이거는 계획관리고요, 여기서 보는 오른쪽은 계획관리입니다. 이쪽도 오른쪽은 산이기 때문에 쭉 더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왼쪽 도로 같은 경우에 57번 국도에서 가는 이 왼쪽 도로는 일부 잡혀 있지만 여기가 뭐냐면 힐링 캠핑장이거든요. 여기가 힐링 캠핑장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저기입니다. 하천입니다. 네, 굉장히 넓은 하천으로 돼 있어서 뭐 홍수나고 이러면 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땅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쪽에 보면 땅들이 좀 있어요.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그 공간들이 있어서 이런 쪽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간 곳은요 숙박시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을 하면은 수익률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서게 되면 공사장 인력이 2만에서 2만 5천 명은 상시 거주할 겁니다. 그 2만 5천 명이 거주할 곳이 필요로 한데 그게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주택들을 지어 놓으면 그 공사장 인부들이 써도 충분합니다. 그분들이 뭐 1년 일하다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무려 10년 공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장 인력은 변할 수 있겠지만 공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공사하기 때문에 인원은,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교체가 되지만 어쨌든 공사는 1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력들이 머물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음식점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한밭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식당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어요. 인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다양한 그 업종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삼성반도체 안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일용직 근로자들도 많지만 직원들, 삼성 직원한테 물어보면요, 지금 그 직원들이 얼마 정도 들어와 있냐면 5천 명이 들어와 있대요. 1공장 내에만 지금 5천 명이 넘게 들어와서 근무를 한다는 사실이죠. 정직원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 자동화되고 이러진 않아요. 네, 핵심 인력들이 필요로 하는데 공장 하나에 5천 명 정도는 돼요. 그러면 공장 4개가 되잖아요. 펩 공장 4개를 건설한다 했는데 그 펩 공장 4개는요 2만 명 가까이가, 그러니까 2만 명 가까이가 정직원이 들어와 있으면서 거기에 정직원보다 더 많은 공사장 인력들은요 2년에 하나씩 펩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약 30조 정도 되는 그 펩 공장 하나 지으려면 30조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되는 금액이 4개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공사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걸리는 공사다. 그럼 10년 이상 동안 집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10년 동안 뭐 다세대나 잠을 주무실 이런 그런 공간들은 마련해 놓으면 지속적인 수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카페 홈인데요, 홈이 카페잖아요. 이런 곳은 정말로 좋아요. 위치도 좋고 카페 했을 때 수익도 나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기 있는 자리가 이 자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쪽으로 보면은 제가 잠깐 좀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천이 굉장히 넓어요. 한 30m 이상 되는, 보이시는가요? 네,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하천이 30m, 20m, 30, 한 30m는 안 되나요? 네, 한 30m 가까이 되는 이런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이쪽 왼쪽으로 못 갑니다. 이걸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는 개발하기가 어렵고 저 마을에 있는 땅도 왼쪽에 있는 마을의 땅도 분명히 지가 상승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메인 도로에 뭐 비견할 바는 아니죠. 어쨌든 저기도 뭐 SK 하이닉스가 가까우면은 저기에다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 수요가 저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 계산을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몇 평을 샀을 때 거기에 건물을 얼마 그 뭐 다가구 같으면 4층짜리 3층짜리 다가구를 짓 때 뭐 건물 비용이 한 7, 8억 정도 들게 되고 땅값은 얼마 했을 때 한 사람당 원룸에 들어왔는데 그 원룸에 입주하는 분들의 뭐 한 원룸당 40만원이나 45만원 받는다 또는 50만원 받는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 계산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땅 샀을 때 그 땅값이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 그것까지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잘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할 수 있는 수익률 분석을 할 수 있는 권리 분석사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서 한번 땅을 살 때 이게 잘 사는 건지 내가 비싸게 사는 건지 싸게 사는지 한번 그런 걸 가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현재 SK 하이닉스가 사놓은 땅 요 마지막 끝부분 여기까지 수용입니다. 이 도로까지 여기 중롱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까지 딱 수용 경계선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좌우측 다 수용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벌써 수용이 됐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상가를 지어놓고 건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네, 이미 수용 결정이 났는데 왜 저 수용되면 다 포기해야 되는데 저기에 허가를 맡아서 막 그 어떤 건물을 짓고 건생을 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어떤 내가 개발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겠죠. 뭐 그건 영업 보상이 되든 아니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가 행사, 그러니까 내 자산에 대한 내 자산 보호에 대한 그런 행사 권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지주들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그냥 끝나면 뭐 아무런 문제 없겠지만 그렇다고 달라는 대로 SK가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분들께서는 뭐 땅에다가 지금 수용이 됐지만 지금 수용 지역입니다. 수용 지역을 달리고 있지만 여기다가 어떤 개발 행위를 통해서 사무실도 그리고 건생 자리도 지금 막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나가다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나타나면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지나가면 여기가 한 SK 하이닉스 수용지 정중앙입니다. 여기가 딱 정중앙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용인시 축구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용인시 축구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용인시 축구센터가 없어집니다. 여기도 없어지고요. 저기도 여기 앞에도 보면 불필요하게 지금 사실 여기 수용지 정중앙인데요 이렇게 벌써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꽤 평수가 커서 꽤 들어갔겠네요. 이렇게 이쁘게. 네, 이게 칸칸마다 여러 칸을 다 만들어 놨네요. 지금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영업보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칸칸이 안 해놓고 하나만 해놓으면 아무리 크더라도 그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걸 여기에 여러 명이 입주해 있거나 여러 명을 내가 세를 놨다 그러면 그 세 놓고서 들어가 있는 분들은 각각 다 받는 거예요. 예, 각각 다 영업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뭐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었을 때 어떤 생활 딱지가 나온다 그러죠. 예, 생활용지 딱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8평짜리 딱지도 나오고 뭐 80평짜리 딱지도 나오고 여러 종류로 네, 뭐 협의자 택지 딱지 그냥 집만 질 수 있는 거 아니면 건생도 할 수 있는 딱지 뭐 이런 그런 다양한 딱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지주로서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불법은 아니니까요. 할 수 있는
방책입니다. 대기업에서 SK 대기업에서 이거를 다 준다, 내가 요구하는 만큼 준다라면 모르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이 대기업들이요, 수용한 업체들이 달라는데 다 안 주고요, 진짜 엄청나게 짜게 줍니다. 예, 브레인스티 수용, 우리 평택에 브레인스티 수용했던 데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감정평가 해가지고 주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네. 자, 여기가 또 어디냐면, 여기서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는 원삼 SK 하이닉스 정문입니다. 여기가. 예, 여기서 빠지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직진을 하게 되면 원삼 SK 하이닉스 원삼 IC 방향입니다. 네, 여기서 원삼 IC 방향으로 나갑니다. 예, 모든 생산된 제품들을 싣고,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선 2차선 도로죠. 예, 왕복 2차선 도로에 약간 도로가 넓게 지금 보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약간 넓게 보이는데, 이거는 2차선 도로에 보행자 도로 1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확보되어 있어서 좀 넓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 도로도 이제 6차선 도로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예, 들어간 6차선 이상의 도로로 조만간, 그것도 올해 아니고요, 한 2, 3년 내에 2년 안에 되겠네요. 2년 안에. 왜냐면 원삼 IC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 도로도 같이 확장해 놔야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이 도로도 한 6차선 이상의 도로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4시 43분인데 벌써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도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